유리수가 유리해진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투자를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하신 분들조차도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할 때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보통 이제 자기 경험에 빗대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요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답을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금융이 있고 뭐 부동산이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 금융 투자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국가 단위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이제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게 즉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높은 수익을 내는 거는 운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거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보다는 위험 자체를 확 낮춤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적인 측면에서 국가 단위 투자는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일 적은 투자면서도 이제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제 하나로서 시작할 때 국가 단위 투자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 투자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중국, 베트남 뭐 그 외에 우리가 아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은데 그 외에 뭐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약적이긴 합니다만 국가 단위의 투자를 모두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의 투자라고 해서 어떤 투자를 국가 단위 투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스피 지수 혹은 이제 코스닥 지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국가 단위 지수라고 해서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준값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한국의 코스피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한국에 있는 우량한 기업들의 이제 주식들의 평균값을 내서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의 상황을 볼 수 있게. 왜냐면은 국가는 이제 큰 기업들에 의해서 경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는 큰 기업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에서도 상당 부분을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코스피 지수라는 게 있고 미국에는 이제 다우존스라는 지수 그리고 중국에는 상해 종합 지수 그리고 베트남에는 이제 호치민 VN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런 지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수별로도 이제 국가별로도 이제 다양한 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하는 거고 처음에 국가 단위 투자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세계의 흐름 혹은 이제 한국 경제가 좋냐 나쁘냐 미국 경제가 좋냐 나쁘냐 이런 것만 우리가 알면은 투자를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에 따른 우리가 이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국가 단위 투자이기 때문에 처음 접근하실 때는 국가 단위 투자가 이제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미국 사례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단위 투자가 안정적인 건 맞지만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국가 단위 투자라고 해서 무적정으로 안정한 건 아닙니다. 실제 고점 대비 3개월 사이에 한 10% 가까이 주가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으면은 1,000원을 잃은 거고 100만원을 투자했으면은 10만원을 잃은 거고 1억을 투자했으면은 1,000만원을 잃은 겁니다. 안정적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 투자조차도 기간이 짧을수록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최소 1년 이상은 투자를 하셔라. 한 번 시작하셨으면 1년 이상은 국가 단위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3년, 10년 그 이상이 될수록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국가별로 이제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시해 드리는 게 국가 단위 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짧으면은 당연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게 국가 단위 투자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국가 지수에 투자되는 펀드 역시도 뭐 1개월은 수익이지만 3개월은 뭐 마이너스 10%, 6개월은 마이너스 9%, 그리고 뭐 1년은 플러스 10%,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이 데이터가 미래의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국가 단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들어가는 게 이제 분야 단위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 코로나 시대에서도 대면하는 이제 요식업 쪽 이런 쪽은 소비재 이런 쪽은 많이 휘청휘청 거렸지만 택배라든지 이제 IT 기업 쪽은 오히려 더 화랑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기에 따라서 국가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 안에서는 어느 분야가 이걸 이끌어 가는지 혹은 어느 분야가 조금 불리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국가 단위 투자는 무작정 기다리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면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야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분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재 쪽을 볼 수 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주기를 갖고 있는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쭉 가격대가 올라갔다가 쭉 하락했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 단위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자산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자산들이 좀 불리하다더라 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책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돈이 들어가서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그리고 내가 알아봐야 될 부분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미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에 대한 명확한 정답 중에 하나는 일단은 아무거나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내가 어느 쪽을 알아보아야 되고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라는 점 뭐 중간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 이렇게 원자재 투자가 있는 이래 전형적인 이제 섹터 분야 투자가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전기차, 요 그래프는 이제 뭐 비교 대상은 이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인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 세계의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친환경과 맞서서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으로서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꽤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해서 최근에 보시면은 쭉 올랐다가 잠깐 멈하다가 뭐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야라서 국가라는 세계라는 리스크,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런 시기에 어떤 분야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냐 이런 게 좀 더 들어가는 게 이제 분야 단위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기업 투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이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업들을 적어드렸는데, 한국이란 나라의 국가 단위 투자죠. 한국이란 나라의 반도체 분야, 반도체 섹터에 삼성이랑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때는 뭐 반도체도 있고 원자재, 뭐 전기차, 뭐 소비, 요식업, 뭐 여행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 중에 통틀어서 이제 국가의 이제 지수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했는데 한 1, 2년간은 반도체가 더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좋을 때 들어가면 좀 늦습니다. 좋을 것 같은 시기에 한 6개월 정도 전에 미리 이제 자금을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야 투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나는 한국이란 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개별 기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개별 기업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으로 올라가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기가 좋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이걸 이끌어야 되면서도 삼성전자의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개별 기업들의 리스크도 없어야 되는 부분이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위험도를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그에 따라 이제 수익률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 국가나 분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간접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펀드를 이용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중 펀드 중 하나 중에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이제 ETF라는 펀드가 있는 거고, 기업 투자는 이제 개별 기업을 주식을 산다고 보시면 돼서 밑에는 직접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우리가 정말 돈이 많다 하면은 이제 위에 분야 투자, 이런 반도체 분야를 내가 반도체 분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주식을 다 사버리는 겁니다. 펀드처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직접 투자를 분야 단위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국가지수가 추정하는 뭐 S&P 500이라든지 그런 500가지 기업을 내가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단위 투자 역시도 직접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펀드를 이용한 이제 간접 투자로 이제 좀 더 자금을 유동할 수 있게 좀 더 손쉽게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고, 일반 투자자들이 취하는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국가, 분야, 기업으로 내려올수록 기대 수익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국가 단위 투자를 기대 수익을 한 5에서 7% 정도 보수적으로 잡는 거고, 분야 단위 투자는 한 10% 정도, 그리고 기업 투자는 뭐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에도 30%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이 높으면은 당연히 뭐 높은 걸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투자는 기대 수익이 올라가면은 위험도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도가 낮은데 수익이 높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사기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양한 투자 기법들을 통해서 기대 수익은 높은 상태에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10만 원 내지 혹은 5만 원 혹은 만 원 이런 식으로 국가 단위 투자, 즉 국가에 투자되는 펀드에 먼저 돈을 투입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제 뉴스랑 신문을 통해서 이게 이런 뉴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가 지수가 내려가는구나, 국가 지수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섹터들이 좀 더 올라가고 어떤 섹터들이 내려가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해 나가시면은 제일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 역시도 투자를 알려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주식을 열심히 신문을 한 6개월 이상 보고 주식 투자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도 안 걸려서 뭐 2배의 수익을 냈지만 이제 묶고 더블로 갔죠. 그래서 이제 2주 만에 이제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제 주식을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두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천천히 투자를 배워 나가실 수 있도록 펀드 투자를 권해드리는 거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시작을 하신다면은 다시 분야, 국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30%가 왔다 갔다 하는 되게 자극적인 요소를 하다가 1년에 10%, 1년에 5%의 투자 수익을 노린다면은 상당히 기다리기 힘든 부분이지만, 내가 국가 투자로 시작을 해서 1년에 5% 정도의 수익을 보다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내려가서 분야 투자를 해서 1년에 뭐 10% 정도까지 노려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개별 주식도 이제 병행을 하다가 주식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주식보다는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 내 본업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싶으시면은 그때 이제 기업에서 다시 분야로, 국가로 올라오는 건 가능하지만 아래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를 실패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체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